안녕하세요. 네, 오트미술학원 허동세 원장입니다. 네, 이용준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주까지도 준 선생님 휴가 문제로 이용준 선생님 모시고 오늘은 고려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는 이화여대와 마찬가지로 수시대에는 서류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어요. 1단계에서는 내신과 서류를 합산해서 5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그 다음에 면접 4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점 수능을 맞춰야 되는데 수능 최저점은 3과목의 합이 8 이내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대신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학생부가 적잖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시의 고려대 실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고려대 실기는 어떤 거를 보죠, 선생님? 기본적으로 정물이 3개가 나오는데 네네. 하나는 자연물, 그리고 2개는 인공물. 네네. 그러니까 2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네네. 자연물은 이렇게 성장을 한 네네. 사물이고 인공물은 어떤 조립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상이기 때문에 그 2개의 어떤 그런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예상 문제를 뽑으실 때 어떤 기준을 두시는 부분이 있나요?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물들, 조형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거나 학생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죠. 고려대는 정시에서 일단은 1, 2차 배수를 나누지 않고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점수는 100분위로 85%는 무조건 넘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 국어하고 탐구 2과목을 55.46대 44.44로 국어 비중을 조금 높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기 퍼센테이지가 30%로 되어 있는데 선발 기준이 다른 데처럼 1등부터 몇 등을 매기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고대 선발 기준이 좀 궁금한데요. 수능이 높은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한데 근데 비슷한 아이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실기에서 당락이 결정이 된다고 봐야죠. 근데 최저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3등급 정도? 3등급이요. 그래도 낮은 3등급은 아닐 거고 높은 3등급 80%는 넘는 걸로. 그럼 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대 지원을 많이 하나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고는 지원을 덜 하는군요. 그럼 정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예고 학생들의 표현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예고 학생들하고 반대로 이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나와 봤을 때 이제 국민대나 서울대가 약간 불리하고 또 이대나 이런 쪽은 이제 예고 학생들의 어떤 인프라가 많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만 받아서 지도했던 경우들도 많잖아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어떤 패턴을 딱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라 라고 잘 발표를 안 하고 발상가 표현이 진행될 때는 약간 그 소재들로 발상가 표현처럼 연필로 풀어나가거나 아니면 기초 디자인이 대세인 요즘의 어떤 실기 정황에서는 기초 디자인 그림을 그 소재 3개로서 연필로만 그려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주변 입시에 조금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저희 아이디어 쪽을 고대에서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기초 디자인처럼 물체 간의 관계만 표현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소라랑 딱풀이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에 딱풀이 약간 녹아서 소라의 어떤 형태로 된다든가 소라와 딱풀 간의 이제 앞뒤 관계 서로 간의 어떤 그 리듬감이나 조형만 집어넣으면 되는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아이디어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관점이라는 그 부분이 결국은 그 사물이 갖고 있는 형태에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럼 변형을 시켰을 때 하나의 어떤 조형 요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물체하고 어떤 인과 문제도 생기고 어떤 물체를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어떤 그런 수반 관계도 거기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아이디어도 되고 그것이 보여질 때는 어떤 패턴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둘 다 필요한 거죠. 어쨌든 아이디어가 기반이 되는 상태로 전체적인 공간을 잘 표현을 하고 그리고 드로잉 쪽으로 좀 능숙한 친구들이 이제
고대는 합격할 수 있는. 그렇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하나의 구성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만 그 아이디어가 더 빛을 발하는 거라고 봐야죠. 네. 최근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소묘 기반의 이제 기조로 묶여 있기 때문에 뭐 서울대나 국민대나 이대를 준비하다가 수능을 보고 나서 고대로 전환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네. 왜냐하면 소묘를 기반으로 해서 전공이 다 이렇게 갈리기는 하는데 그 기초는 항상 소묘를 먼저 하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고대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꿀팁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 표현에서 발상 표현으로 바뀐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그 언어 자체가 사실 자유라는 것은 뭐 자유롭게 표현을 하라는 어떤 주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해석인데 네네. 발상 표현이라고 해서 단어가 바뀐 거는 상대적으로 그 과거에 그 건국대학교에서 발상과 표현을 했었을 때 네네. 그 느낌이 확 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도 사실은 대상은 사물이었어요. 대학 교수들이 원하는 발상과 표현은 뭔가 사물들의 관계를 통해서 조형적으로 네네. 어떤 아이디어적인 부분들에서의 발상을 원한 것 같은데 네, 뭐 형태 유사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 어떤 그런 대체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발상은 상상화에 가까운. 상상화 같은 어떤 네네. 그런 그 다양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어느 그림 쪽이 많이 생산돼서 바닥에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네네. 그 안에서 뽑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형적인 디자인의 틀 안에서 이제 물체끼리의 어떤 상관관계에서 나오는 형태 유사성이라든지 어떤 사고를 좀 바꿔본다든지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제 학생들한테 유리하겠다는 거네요. 네. 어떤 그림이라도 항상 조형적인 시각에서 공간을 이렇게 분석해서 보는 거는 교수님들 시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풀어내는 시각은 그거보다는 일단 발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절제를 조금 해주기만 하면 화면 구성도 상당히 좋게 보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아이고 드로잉 마스터 이용준 선생님 모시고 정시 고대 실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친절한 준서 씨가 휴가에서 복귀하면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산소입니다. 감사합니다.